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립스틱 하나에 5만원, 파운데이션 10만원, 아이섀도우 팔레트 15만원. 왜 화장품은 이렇게 비쌀까요? 2004년 한 남자가 LA의 99센트 샵을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여성들이 트럭 가득 싸구려 립밤과 네일 폴리시를 사가는 거였어요. 아, 비싼 화장품만 좋은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저렴하면서 괜찮은 걸 원하는구나. 이 단순한 관찰이 뷰티 업계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스콧 빈센트 보르바, LA 뷰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드캔디 코스메틱 같은 브랜드를 런칭한 경험이 있었죠. 그가 찾아간 사람은 조이 샤마. 당시 23살 NYU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2년 파티에서 처음 만났고 2년 뒤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모든 화장품을 1달러에 팔면 어떨까?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1달러짜리 화장품이 품질이 좋을 리 없다고. 누가 그걸 사겠냐고. 초기 자본금은 3만 달러. 한화로 약 4천만 원. 회사 이름은 ELF, 아이즈, 립스, 페이스의 약자입니다. 화장의 핵심인 눈, 입술, 얼굴을 뜻하죠. 첫 제품 라인업은 딱 13개. 전부 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보르바와 샤마에게는 남들이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들은 이미 온라인에 베팅했어요. 아이즈립스페이스닷컴을 런칭하고 제품 리뷰와 평점 시스템을 도입했죠. 당시 화장품 업계에서 이런 시도를 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해 매출 150만 달러. 하루에 18,000건의 주문이 쏟아지는 날도 있었어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싸면서 품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게 1달러라고? 입소문이 번졌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2008년 타겟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매장에 입점시켜주세요. 온라인에서 시작한 1달러 화장품 브랜드가 미국 최대 소매 체인의 선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었어요. 1달러 화장품? 마진이 나와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TSG 컨슈머 파트너스가 엘프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봤습니다. 당시로선 상당한 규모였죠. 이 브랜드 뭔가 있네. 투자를 받고 매출은 1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에 첫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어요. 맥, 세포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 옆에요. 2014년 결정적 전환점이 왔습니다. 사모펀드 TPG 그로스가 엘프의 지분 과반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새 CEO를 앉혔죠. 타랑 아민. P&G와 클로록스에서 잔뼈가 굵은 소비재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바꾼 건 회사의 철학이었습니다. 싸다에서 가치가 있다로. 같은 제품이라도 프레젠테이션이 달라졌어요. 패키징 색상을 밝게 바꾸고 소수의 핵심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엘프 뷰티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15달러. 첫날 주가가 41% 폭등했습니다. 26.50달러의 마감. 시가총액 11억 8천만 달러. 3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12년 만에 10억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모든 게 순탄해 보였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17년부터 뷰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글로시에, 카일리 코스메틱스, 후다 뷰티,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인스타그램을 무기로 썼습니다. 엘프는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죠.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더 힙한 브랜드로 떠났어요. 주가는 IPO 가격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19년 2월 타랑 아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22개 매장을 전부 폐쇄한다. 1,370만 달러를 날리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올인했습니다. 프로젝트 유니콘이라 불린 구조조정. 소수의 핵심 제품에 집중하고 이커머스와 도매의 역량을 몰아넣었죠.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 뛰어들었습니다. 2019년 엘프는 틱톡에서 해시태그 아이즈립스페이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가 만든 오리지널 노래 15초짜리 챌린지. 결과는 조회수 70억. 브랜드 캠페인 역사상 최다 유저 생성 콘텐츠. 틱톡에서 1위 트렌드를 차지한 최초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노래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바이럴 차트 4위까지 올랐어요. 1달러 화장품 브랜드가 문화현상이 된 겁니다. 틱톡에서 터진 제품이 있었습니다. 파워 그립 프라이머.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베이스 제품이에요. 유저들이 이걸 끈적이 잼, 끈적이 슬라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밀착력이 좋다는 거였죠. 영상 조회수 7천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라이머가 됐습니다. 엘프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2023년 슈퍼볼. 엘프의 첫 TV 광고가 미국 전역에 방영됐습니다. 주인공은 제니퍼 쿨리지. 화이트 로터스로 골든글로브를 막 수상한 배우였죠. 광고 내용은 프라이머를 바른 쿨리지가 만지는 것마다 달라붙는 코미디였습니다. 대본은 화이트 로터스 창작자 마이크 화이트가 직접 썼습니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단 3주. 틱톡에서 배운 속도였습니다. 주가가 날아올랐습니다. 2019년 바닥에서 2024년 6월 최고점까지 주가 상승률 1000% 이상. 3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최고가 218달러. 시가총액 12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5월간은 엘프를 메스티지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대중가격의 프리미엄 품질. 그 사이를 완벽하게 공략했다고요. 엘프의 진짜 무기는 젠지였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젠지가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 1위가 엘프입니다. 이유는 싼 가격만이 아니에요. 프리스티지 듀프 전략. 고가 브랜드의 히트 제품과 비슷한 품질을 10분의 1 가격에 내놓는 거죠. 샬롯 틸버리의 40달러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제품을 6달러에. 젠지는 그걸 영리한 소비라고 불렀습니다. 엘프의 속도는 업계에서 전설이 됐습니다. 아이디어에서 매장 선반까지 13에서 20주.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대기업은 보통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비결은 자체 제조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구조. 틱톡에서 트렌드가 뜨면 몇 주 만에 그에 맞는 제품을 출시해요. 뷰티 업계의 자라. 그게 엘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폭탄 뉴스가 터졌습니다. 엘프가 헤일리 비버의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를 인수한다. 금액은 10억 달러. 로드는 2022년에 런칭해서 3년 만에 연 매출 2억 1200만 달러를 찍은 브랜드예요. 제품은 딱 10개뿐인데요. 타랑 아민 CEO의 말입니다. 34년간 소비재 업계에 있었는데 3년 만에 제품 10개로 2억 달러를 만든 건 처음 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인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엘프는 저가 브랜드였습니다. 75%의 제품이 10달러 이하죠. 로드는 프리스티지 시장이에요. 제품 가격이 20에서 40달러. 엘프가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헤일리 비버는 창립자 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남습니다. 세포라 입점도 확정됐고요. 3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10억 달러짜리 브랜드를 집어삼킨 거예요. 지금 엘프 뷰티는 단일 브랜드가 아닙니다. 엘프 코스메틱스, 엘프 스킨, 웰피플, 키스 소울 케어, 나트리움, 그리고 로드. 2020년에 웰피플을 인수하며 클린 뷰티 시장에 진출했고 2023년엔 나트리움을 3억 5,500만 달러에 인수해 스킨케어를 강화했습니다. 가격대도 다양해졌어요. 1달러부터 40달러까지. 이제 어떤 지갑이든 공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습니다. 엘프 제품의 7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관세 이슈에 직접 타격을 받죠. 2025년 8월 엘프는 창업 21년 만에 세 번째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 제품 1달러씩. 관세 때문입니다. CEO의 솔직한 설명이었어요. 고객 반응은 투명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대부분으로 98%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생산을 분산하는 중입니다. 엘프의 다음 무대는 글로벌입니다. 영국, 유럽에 이어 2025년엔 중동 GCC 지역의 세포라에도 입점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섰어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죠. 미국에서 통한 공식이 해외에서도 통합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로레알과 에스티로더가 장악한 글로벌 뷰티 시장. 엘프가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2024년 6월 주가가 $218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조정이 왔어요. 관세 우려, 성장 둔화 우려로 $50 아래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100 선을 회복하며 반등 중입니다. 숫자를 보세요. 2016년 IPO 가격이 $15였습니다. 지금은 그 7배. 로드 인수 발표 다음 날엔 주가가 하루 만에 25% 뛰었어요. 시장은 아직 엘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타랑 아민 CEO가 엘프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만든 조직 문화가 독특해요. 이사회의 70%가 여성, 직원의 40%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우리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다양한 여성들이에요. 회사도 그래야죠. 마케팅 총괄 코리 마르치소토는 틱톡 전략의 설계자입니다. 메타버스, 트위치, 비리얼까지 뷰티 브랜드 최초로 진출했어요. 제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객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엘프의 미션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뷰티의 민주화. 비싸야 좋다는 공식을 깨는 것. 20년 전 $1 립스틱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지금은요? 젠지의 1위 브랜드예요. 슈퍼볼 광고를 하고 억만장자 셀럽의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누군가는 싸구려라고 했던 그 회사가요. 2004년 LA의 99센트 샵 앞. 왜 화장품은 비싸야만 할까?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30,000, 제품 13개, 직원 몇 명. 21년이 지난 지금 연 매출 $13억. 6개 브랜드를 거느린 뷰티 제국. 엘프, 아이스, 립스, 페이스.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도 이 회사 제품의 75%는 $10가 안 됩니다. 값싼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회사.